몸에 갑자기 많은 수분량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은 점차적으로 고장이 나게 돼요. 여기서 조금 더 2.5리터나 3리터 이거를 다 채우려면 사실상 이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공감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그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원장님도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추천하시는 편이고, 이게 진짜인가요? 일단은 제가 눈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 네네. 제가 한번 물을 한쪽에만 먹어보겠습니다. 책상에 좀 버리더라도. 오. 흡수가 안 되네요? 오늘 많이 진짜 먹네요, 제대로. 아, 많이 먹어요? 예. 스펀지가 좋네요. 푸땡에서 샀습니다. 예. 저도 굿땡 좋아합니다. 네. 여기 위쪽에 하나는 이제 물을 머금었고요. 이거는 완전 물을 먹지 않은 스펀지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떼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건조하게 그냥 톡톡톡톡 떼지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물을 좀 머금은 스펀지. 아까보다 훨씬 조금 더 뭔가 쫀득쫀득하게 떼어진 듯한. 아까는 톡톡톡톡 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찢어진 소리가 조금은 좀 약간 질겨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떼는 게 재밌는데요? 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잠시만, 정찰하겠습니다. 많이 다른가요? 제가 만져봤을 때는 확실히 수분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물을 머금지 않은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조하고 약간 통통 떼지는 느낌이라면 물을 머금은 스펀지는 좀 질기면서 쫀득하게 떼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준비하고 보여드리냐면요, 바로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우리 피부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사실 이걸 왜 먹어야 될까? 누구나 그냥 물을 마셔야 된다, 머스트,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 혹시 몇 킬로세요? 한 65kg, 70kg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일단 65kg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70% 곱해볼게요. 그러면 45.5kg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바로 PD님이 갖고 있는 물입니다. 정말요? 네, 그만큼 우리 몸무게에서 상당량이 수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PD님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네네, 쉬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호흡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시면서 살짝 좀 땀도 나신 것 같고요. 그럼요. 가만히 생명체가 살아 숨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 게 있기만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스펀지처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심각한 영향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혈액 공급이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폐물이 배출할 수 있는 일도 적어지게 되고요, 면역세포의 기능도 줄어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은 점차적으로 고장이 나게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물과 연관된 것들이 바로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배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콩팥에 결석이라는 것들이 잘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로감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 변비 증상들이 있게 되고요, 이게 더 심한 분들은 바로 심장질환으로 이어지게도 됩니다. 유튜브 보면은 정글에서 살아남는 그런 서바이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생존 전문가들도 가장 먼저 가서 하는 게 물 찾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사실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 요건인데요, 사실 이제까지는 뭐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연관성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피부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른 연구에 비해서요, 아직까지는 물과 피부의 연관성 연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단은 상식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바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에 또 노폐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배출하는 능력도 저하게 돼서 피부에 점차적으로 노폐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푸석푸석해지고 딱딱해지고 피부에 염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되면요, 기미도 유발할 수 있고요, 모낭염이나 아토피 질환, 건성,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진료 환경에서도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들거나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분들께 제가 물어보는 것,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신기한 게도 건조하신 분들의 특징이 저 사실 물 잘 안 마셔요. 열에 8, 9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뭔가 좀 수분감이 유지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한 1리터에서 1.5리터는 드신다고 실제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 하나 마신다고 해서 피부가 갑자기 모든 수분감이 채워지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일 쉽지만 어려운 것들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다른 것도 잘 관리할 확률이 아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물은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우리가 물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이제까지 한번 들은 적 있으세요? 방송에 나오는 뭐 그런 거 기억상으로는 뭐 한 2리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2리터 정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실 권고하는 양이 하루 2리터 이내예요. 평균적으로. 사실 이거를 다 잘 지키면 좋은데 저는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남자 70kg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리터 정도를 권고드리고요. 여성분들 50kg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리터 평균적으로 권고를 드릴게요. 저는 어떤 거에 기준을 맞췄냐면 사회의 행동학적인 패턴에 맞추어서 권고드리는 양입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핵심 4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한 번에 이거를 다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서 다 2리터 마셔라 해서 그러면 나는 한 번에 그냥 한 7, 8ml 또 먹고 또 중간에 한 7, 8ml 먹고 또 이래야겠다 라고 하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갑자기 많은 수분량이 들어가게 되면 콩팥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은 양의 물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마시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제 패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를 마셔요. 오, 정말로? 네, 일단 한 컵의 기준을 200ml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한 200에서 300 점심 식사 하기 전에 한 2컵에서 많으면 3컵 정도까지 마십니다. 그럼 여기서 300 플러스 한 500이 됐죠? 자, 이제 한 800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 때 또 한 200ml 채웠어요. 그럼 여기까지 1리터 됐잖아요. 이 비슷한 루틴을 오후에 일단 실천하시는 건데요. 저녁 전까지 한 500에서 600ml ml 정도 되겠고 저녁 먹고 나서 또 한두 컵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8컵에서 한 10컵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 사야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2.5리터나 3리터 이거를 다 채우려면 사실상 이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권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업무 특성상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긴 하는데요. 이제 출근 전에 보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식사 전후로 해서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녁보다는 오전, 특히나 아침에 물을 좀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가 그냥 숨 마셔도 자연스럽게 수분 손실을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에서 8시간 주무실 텐데 거기서 이미 수분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화장실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보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밤에 물을 마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한 8시에서 9시 이상부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새벽에 좀 깰 수 있어요. 맞아요, 원장님.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게 저해가 돼서 피부 건강에 더 좋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뜨거운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제는 피부와 물의 연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주사성 피부염이나 홍조가 정말 심한 분들 있죠. 전 뜨거운 음식, 뜨거운 물도 좀 줄이시라고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급격한 온도 변화, 뜨거운 것들이 증상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미지근한 물이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보였다시피 차가운 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맞아요, 원장님. 네, 저는 늘 그냥 얼죽 아시죠? 네, 얼어 죽고도 아메리카노. 네, 겨울에도 저는 차가운 물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도요, 이게 뭐 정말 나쁘다는 거기보다는 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좀 위에 경련이 일어나시거나 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아니더라면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물만 피해주세요. 오늘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커피, 음료수, 뭐 이온 음료 이런 것도 사실 다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 물을 많이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이거 정말 단골 질문이세요. 오. 예, 고객분들 보면 이제 녹차나 그다음에 차 종류를 좋아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면 양배추, 즙. 근데 저는 음료는 음료대로, 그다음에 수분은 수분대로 분리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온 음료 있죠. 네.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수분 손실뿐만 아니라 전해질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보충해주는 용도이지 수분 하나만 타겟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커피, 술 이거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촉진하게 되잖아요. 화장실 더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이제 200ml 컵 하나를 10잔 먹는다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양배추즙을 하나 먹었어요. 네. 그럼 계산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상관없이, 왜냐면 이것도 하나 계산해서 집착하면 사실 물 제대로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바른 습관부터 하나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실천 못 하잖아요. 아 그쵸 맞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게 진짜 저도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밥 먹을 때 물 좀 먹어가면서 먹어 그러다 체한다 소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밥 먹을 때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이런 습관은 좀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 얼마나 드세요? 밥 먹을 때요? 네, 한 2컵, 3컵 먹는 것 같아요. 조금 많긴 하네. 그러면 한 500ml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일단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밥이랑 물이랑 같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딱딱한 고체 음식들이 좀 말랑말랑하게 되진 않을까요? 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변비의 예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약간 더부룩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포만감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식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점은 분명히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좀 과량으로 마시게 된다. 제가 생각하는 과량은 한 500ml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화의 농도가 희석될 수는 있겠죠. 소화기관이나 콩팥에도 약간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좀 요약을 하자면 한 컵에서 2컵 정도는 무난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놓고 보자면은 밥을 다 먹고 물을 드시는 분이 있고 식사 중에 저처럼 이제 물 먹는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좀 더 이상적인 습관일까요? 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 그럴 수 예,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 수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거든요. 왜냐? 살아 숨쉬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빼앗기는 수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보충해 줘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피부 건강에도 물은 필수 요소입니다. 콜라겐도 형성하고요, 노폐물도 배출하고요, 피부 장벽을 더 튼튼하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 못해도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한 8컵에서 10컵, 수치로 따지자면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물은 너무 안 마시는 지인분이 있다, 그럼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